힘, 권익위 전수조사 받아라입니다. 자, 이 민주당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주 살벌한 것 같아요. 살벌하다 못해서 이거 도대체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그리고 뭐 전화도 받지 않고, 또 이제 송영길이는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뭐 가슴이 아프네, 뭐 어제 동지를 물러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여러분 이런 극한 처방을 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율 팍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요, 이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에 나온 걸 보니까 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냥 완전히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보통 5% 정도예요. 그러면 컨벤션이 끝나기도 전에 5%가 치솟아 갖고, 아유, 뭐야, 저 민주당 쟤네들은 뭐 한참 아래네. 뭐 이제는 두 자리 숫자로 벌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 사심 없이 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피워주기 위해서 이준석을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당 대표가 만일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준석에 대해서 회초리 때리고 우리 이준석 감시하고 이러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준석 잘못하면은 막 얘기하고 제가 이럴 겁니다. 왜? 정권 교체가 우리 모두의 목표니까요.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것처럼 난리도 아닌 모양입니다. 그리고 송영길에 대해서 야, 네가 무슨 지분이 있다고,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실 송영길은 운동권은 운동권이지만은 이 친문이나 친노라고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문 홍씨를 원내대표로 쫙 내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친문과 친노의 색채가 굉장히 약한, 말하자면 지역 안배를 하는 식으로 이 말하자면은 송트남을 이렇게 앞장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 이렇게 전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보면은요, 이 친노계, 제가 있을 때는 친노계가 잡은 거죠. 그리고 그 친노를 지금은 친문이 대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주 희미하게 이 말하자면은 호남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호남파들은 자긍심이 있는데, 와, 우리가 몰락한 양반집이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냐,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뭐 늘공이 아니라 어공처럼 어당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들어와갖고 뭐 박경미를 비롯해갖고 뭐 그런 뭐 그러다가 여기서 내가 어디 붙으면 되냐, 이재정 뭐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각할 수 없고, 결국은 한 제가 이렇게 비율을 지금 보면은 친노의 과거를 지닌 친문이 한 75%, 그러면은 이 송영길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한 20%이 정도로 봅니다. 75 대 20%. 이렇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이가, 자, 쳐낸 사람들 보면 이재명계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송영길이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청와대하고 짝짝꿍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저기 자꾸 이재명 쪽으로 애들이 가서 줄을 쓴다며, 이거 좀 이번에 경고장 좀 날려, 부동산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준석이도 막 난리치고 이러면은 우리 분위기 전환 해야 돼. 그러려면은 얘네들을 날려. 이렇게 아마 서로가 짝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밤늦게까지 고민을 했다. 송영길을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고뇌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요, 부글부글 할 거예요. 아이,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물론 집안이 전혀 없는 윤미향의 남편 같은 경우는 구정물을 끼얹주겠다, 찬물을 끼얹어 주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블러핑을 하지만, 나머지 한 7, 8명은 이참에 진짜 어차피 탈당한 거 우리가 한 더 빼와갖고 교섭단체 하나 만들까? 15명이면 여러분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하고 막 꿍꿍이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자, 송영길이 뭐라고 하냐, 억울하시죠? 그러면 권익위에다가 얘기하셔갖고, 자, 권익위 명단 이거 갖고 경찰청에 특수수사본부 특수본에 이렇게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깨끗하다, 클리어됐다, 그러면 다시 오세요. 아마
송영길이 뺨이라도 양쪽으로 후드려 치고 싶을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충격적인 영상 보셨죠? 그 어떤 여성이 그 부동산 앞에서 남자를 무릎을 꿇히고 60대를 뺨을 때렸다는 거. 와, 그 남자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와, 세상 정말 살벌합니다. 근데 바로 그 여성의 빙의가 돼갖고 송영길의 뺨을 아마 그렇게 때리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이제 국민의힘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원의 수사를 받겠다. 그 이유는 뭐냐. 권익위의 이 위원장이 전현이기 때문에 아니 민주당의 재선위원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냐. 감사원으로 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감사원의 그 감사원 법에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가 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감사원에 가서 국회의원들 이거를 밝혀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 전현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감사원법을 고치겠다. 어느 세월에 감사원법을 고칩니까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그걸 들어주겠어요? 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그냥 권익위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저께 아주 조경태 그 의원이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권익위 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전현희가 재선의원이고 그렇지만은 그 권익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의 상식과 공무원으로서의 말하자면은 격과 그 자세 이거를 믿고 맡기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미 뭐 정모 씨라든가 뭐 몇 분 해갖고 올라온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는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도요 민주당보다 아마 적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적게 나올 거예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친일파 가지고 맨날 국민의 그 한나라당 보고 친일 정당이다 하고 돌 던지고 너희들은 반민특위의 말하자면 면제자의 후예들이다 이러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에서 좋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뭐 했는지 한번 까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친일파가 무더기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4년 동안 얘네들은 엄청 해먹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때도 해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그냥 받아라. 그리고 여기에서 전수조사에서 10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쟤네들하고 똑같이 탈당 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가야 돼요. 아마 이제 이준석의 경우는 이게 제일 큰 말하자면 이준석의 첫 번째의 이 풀어야 될 과제가 될 겁니다. 이준석이 이 숙제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제2의 윤석열처럼 최재형 감사원장도 모시고 안철수도 들어오고 뭐 다 이래가지고 리그전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토너멘트 식으로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최재형 이분이 대선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사받자고 하는 것도 다른 대깨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의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명정대하게 국민의힘 권익위의 전수조사 받아라. 조경태의 말대로 권익위의 전현희가 아니라 권익위의 공무원을 믿어라. 이게 결론입니다.